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오늘 이 시간은 인천사회 서비스원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사회 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사업과 또 복지시설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데요. 많은 부모가 자녀가 제대로 홀로서기를 하는 날을 고대를 합니다. 그래도 막상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던데요. 특히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립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걱정이 크질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천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의 권성식 팀장에게 장애인 자녀 자립준비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권성식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방송에 저희 기관에서 다른 직원들이 몇 차례 출연해서 저희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설명을 했을 텐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지역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찾고 찾은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기관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하는 일과 교육, 인식 개선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사업 중에 이번에 준비한 교육은 네. 그동안에는 종사자 대상 교육을 주로 진행을 해왔는데 예. 이번에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자립 준비를 돕는 부모님 역량 강화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부모님의 자립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오늘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인데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들어보고 또 정리되지 않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교육 기획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 권성식 팀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녀들이 이제 독립을 하려 할 때 이제 네. 자녀에 대한 교육인 것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교육을 좀 위주로 하시는군요. 대상은 다양한데 이번에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네. 네. 사실 뭐 본인도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독립을 하고자 하는 정도의 장애인이면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부모님은 걱정이 많죠. 그렇죠? 네, 특수 관계다 보니까 혈연 관계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뭐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뭐 이제 결혼할 때도 되고 이제 소위 그 과년한 나이라고 표현하는 뭐 30대를 훌쩍 넘긴 나이인데도 지금 뭐 독립을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결혼해서 살림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인가 뭐 이런 걱정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를 갖고 계신 우리 장애인 부모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걱정이 훨씬은 더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별다른 특별한 어떤 교육들을 실행을 하시나요? 우리 팀장님께서? 이번에 교육의 큰 구성은 일단 부모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 게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네. 그래서 그중에서 어떠한 그 염려나 불안 이런 것들은 서로 얘기를 많이 터놓고 얘기하면서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립과 관련된 정보들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SNS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피상적인 내용들만 담겨 있어서 정확한 자립 정보 그리고 실제적으로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좀 전달하는 그런 것들도 이번 교육의 하나의 꼭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립을 정말 고민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주택이라든지 관련 정보들 또 뭐 금전 관리에 대한 걱정들도 많으신데 그런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미 갖고 있는 그 갖춰진 서비스들도 소개하면서 부모님들의 막연한 자립 준비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교육 과정의 전체적인 기획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만한 건 이미 이런 그 어떤 시설에서 많이들 얘기를 나눠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걱정할까 봐
부모님이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여러분들 대신 잘 교육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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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SNS를 보시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보통 자기 주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쁘게 쓸 거고, 그죠? 또 자기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 위주로 그 사람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 주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사례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의 교육이. 네. 아무래도 SNS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 정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어디다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전달받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내 장애가 있는 자녀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거는 거는 단순히 그런 정보만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표현이 멋있네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식을 그런 SNS에 목숨 걸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아주 너무 와닿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자립을 하면 부모님도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까 싶은데 실제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그 엄마표 자립은 그러니까 엄마의 기준에서의 그 돌봄을 만족시키는 거는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많은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자녀의 독립을 지원한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자녀가 이제 보일러를 스스로 만지고 자기가 물건을 놓고 싶은데 놓고 이런 소소한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부모님도 지금도 많은 걱정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선택을 했구나, 자녀를 위해서 옳은 결정을 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 품을 떠나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떠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계속 말씀하세요. 네. 부모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어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좀 용기를 얻고 자녀를 놓아보내고 그동안에는 이 거친 세상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로서의 부모님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내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역할로 좀 부모님 역할도 인식이 변하는 거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 엄마표 자립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그 엄마표를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어떤 자녀든 간에. 엄마표 자립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팀장님과 함께 이런 열심히 우리 자립장애인을 돕는 이 기관에서는 사회의 보편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우리 센터의 자립장애인은 모두 몇 명이나 되시나요? 오늘까지 해서 총 42명의 자립하신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례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성공하신 사례.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갖고 이런 긍정적인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라고 해야 될지 좌충우돌이라고 해야 될지 있는데 이제 돈 관리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가 막상 큰 돈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을 좀 잘못 쓰는 그런, 또 청년이라면 겪을 수 있는 그런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립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립하기 전에 그 두려움을 가졌던 막연한 그런 어두운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프로그램에도 그 자립을 한 발달장애인 분이 한 분 나오셔갖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본인의
주거지를 이제 선택을 하셔갖고 혼자 살고 계신 분이 나오셨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늘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게 도움을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막연했었대요. 그런데 하나둘 하다 보니 이제는 너무 자기 시간을 갖는 게 그리고 자기가 계획적으로 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때로는 또 부모님 말도 거슬리고 늦게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게 권장돼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죠. 자, 이번 교육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자녀의 자립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꼭 그 부모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네.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나요? 왜 자립을 해야 하냐?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 저는 자립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이 자립을 좀 해도 되니 좀 더 안심해 보자라는 이런 메시지를 네네. 드려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사회복지사가 보는 장애인의 자립과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지만 부모님이 보는 내 자녀의 자립은 이제 비교할 수가 없는 것 네네. 같거든요. 모든 부모는 다 똑같아요, 마음이.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애인과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관계고 부모님은 이제 자녀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계속해서 사회 정책이 바뀌고 있고 네네. 또 많은 걱정을 했다가 지금 독립을 시킨 선배 자립 부모님들을 보면 또 이게 꼭 우리 아이도 가능할 것 같다? 어떤 네. 이러한 네.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그 정도로 해서 네. 권유하는 차원으로 해볼 요량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이제 뭐 견학도 좀 가시고 실제로 네. 현재 살고 계신 분들 뭐 집안은 어떻게 꾸려가고 계신지 뭐 그리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뭐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지금 독립하고 있는 이분이 나의 자녀라면 어떨까 뭐 이렇게 좀 대비를 해가면서들 견학도 하시고 그러나요, 부모님들이? 네. 네. 지금까지는 사실 혼자서 끙끙 앓면서 누구하고 네네. 얘기할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고민해 왔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험도 해 보고 또 직접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네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을 좀 더 넓게 보고 네네. 내 고민이 정말 또 맞는 건지 또 어떤 부분들은 바꿔야 되는 건 없는 건지 그런 실질적인 생각의 변화를 어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립주택 같은 것도 제공을 해 주시질 않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 가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 모습도 좀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나요? 네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견학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주택을 한번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일단 보시고 나면 많이 생각을 좀 더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자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고 어떤 나름대로의 안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모집 내용은 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네, 7월 현재 지금 모집 중이고요. 첫 교육은 이제 8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4번의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강의는 관련해서 경험이 많으신 변경희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님이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대상은 자녀가 성인이거나 또는 성인 전환기에 있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저희 기관으로 전화 주시면 더 세부적인 정보들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지관 등의 도움을 요청해서 독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실 예정이고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천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홈페이지나 네. 또는 전화를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여기 원고에 주셨거든요. 제가 이 전화번호 만나만 확인해 주세요. 자, 문의 전화입니다. 032-424-9404. 네. 032-424-9404번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자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안내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번 부모 교육 외에도 주거전환지원센터에서는 올해 또 어떤 교육을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먼저 자립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다기관 협력 사례 세미나를 지금 진행을 네. 매달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한 기관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 지원하고 또 여러 기관이 지원을 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 서로 다른 생각들이 또 있어서 그렇죠. 사실 또 다툼 아닌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요. 그런 갈등들을 조절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다기관 협력 사례 세미나를 진행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다기관 협력 사례 세미나. 서로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사실 네, 많이 하나 예. 중재는 누가 합니까? 교수님이 하시나요? 네, 중재는 이제 저희 기관에서도 하는데 네네. 사실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매월 주제에 적합한 교수님을 모시고 네네. 교수님이 최근의 정책 동향이나 자립 지원의 가치에 맞는 방향을 접목해서 네. 여러 기관들의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럼 현재 이 다기관 협력 사례 세미나는 많이 개최를 하셨나요, 그동안? 그동안에는 주로 단일 사례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여러 기관들이 묶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이 없다 보니까 네네. 이건 최근부터 진행하고 있고 매월 주제를 달리해서 이제 앞으로는 자립장애인이 자립 이후에 겪을 수 있는 금융 피해 사례, 네네. 또 고령화,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한 지원 방안의 변화, 이런 식으로 주제를 매월 달리 정해가지고 네네. 그런 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제는 이 다기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선정을 해주시나요? 평상시에 간담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 주거전환지원센터에서 정리해가지고 네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기관 이 협력 세미나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주거지원센터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독립을 하려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소재를 선택하나 봐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다기관 협력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기관끼리 협력을 해서 그냥 기관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우리 장애인 자녀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얘기도 함께 협력을 하고 세미나를 하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부모, 현장 종사자, 공무원 등 이 장애인 자립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장애인 자립이 무엇인지 두루두루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사회와 어떻게 연결해서 살아가느냐는 게 관건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육 참여 방법을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시간 가시기 전에 기억을 좀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 얘기를 빼놨네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은 7월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8월부터 11월 넉 달간 진행하고 월 1회 열릴 예정입니다. 성인기 자녀를 두었거나 성인 전환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장애가 있는 자녀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이건 교육이라고 해서 딱딱한 그런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또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또 서로 지지하고 위로를 주고 정보를 네.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자주 모임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까 안내드렸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모님들의 결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 이렇게 품 안에 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는 아직 독립할 시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갖고 한번 교육에 참여시켜 보면 이 장애를 갖고 계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도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럼 지금 성인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인기나 성인 전환기. 연령을 정확하게 몇 살로 기억을 하면 될까요, 제가? 이게 이제 만 나이로 19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19세에서 20세 뭐 요 정도입니까, 그럼? 네. 19세가 돼야 주택을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19세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세는 되지 않고 네. 만 만 나이로. 네. 19세가 돼야만 성인기, 성인 전환기의 자녀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 독립하셔갖고 잘 살고 계신 분도 다음에는 한번 꼭 같이 나오세요. 그래야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또 사례를 직접 겪고 계신 분이 얘기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도 장애인 주거 전환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천 장애인 주거 전환 지원센터의 권성식 팀장님과 함께 좋은 얘기 나누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못한 얘기 있으면 하나 더. 다 하셨습니까? 전화번호 한 번 더 고지해 주시죠. 네, 저희 센터 제 직통번호는 032-424-9404번입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고 교육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성식 팀장님이 친절하게 생기셨기 때문에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